또 지금 검찰과 함께 실제로 싸우고 있는 한 분을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네.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현철 변호사. 매불쇼는 오늘 첫 출연입니다. 그렇죠. 김현철 변호사를 박수로 모십니다. 아유. 이번에 책을 내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떤 책입니까? 이화영 대북 송금 조작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정치적인 의미나 제도적인 보완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번 대북 송금과 관련한 수사 전반의 과정, 기소 전반의 과정, 그 재판 전반의 과정이 다 담겨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앞부분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내막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라서 네. 그리고 또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은 아니어서 네. 읽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7부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책을 받는 사람 처음 봤다. 아, 이게 여러 권이에요? 아니 안에 안에. 챕터 2부, 3부, 7챕터가 7부부터 봐라. 뭐 이런 저자가 다 있어. 본인이 저자 아니죠? 아니,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 책을 보는 사람은 사실은 이미 정치적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화영이 무죄일 것이라는 심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언론이나 또는 많은 미디어에서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꼭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네. 이것을 말하고 싶었고 그것이 7부에 있습니다. 네. 방금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화영, 이재명에 대해서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은 무죄 추정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 네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 왜요? 이분이 이제 뒤늦게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를 맡게 됐거든. 그런데 그걸 주저했어. 처음에는요? 처음에. 왜냐? 이분은 이재명 유죄 추정을 하고 있었던 분이거든. 아, 맨 처음에는? 맞죠? 예, 그렇죠.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사실은 유죄 추정이라기보다는 네. 우리나라 정치는 아주 위험한데 어떤 한 사람을 지지하고 혹은 그 사람을 반대하는 것으로 정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엘리트들은 항상 권력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엘리트들의 정치 권력 투쟁을 시민들에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그 권력 투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아주 위험하죠. 네. 예. 이 싸움을 누가 먼저 일으켰느냐를 보면 현재는 보수 그룹이 먼저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제 종결시키고 앞으로는 정치를 미래를 위한 계획을 하는 정치로 이제 바꿔야 되겠죠. 네. 당장은 이제 이 싸움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죠. 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에 대한 기소 재판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재명에 대한 범죄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재명은 범죄자라고 낙인 찍고요. 그렇다면 양극단의 사람들 말고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은 일정한 합리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검찰의 기소를 보았을 때 그 자체로 범죄를 추정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검사가 뭔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기소를 했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룹 중에 한 명이었고요. 본인도 자기 고백이야. 예, 그렇죠. 저 역시 대학 시절에 학생 운동을 했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이제 뭐 시민 운동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했다면 어느 정도 증거가 있을 거야라고 그렇죠. 생각했죠. 그게 공권력에 대한 신뢰고 힘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접하고 나서 너무나 놀랬죠. 와. 정말 아무런 관련성도 없는데 그야말로 진술만으로 이렇게 사건이 조작됐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와. 증거는 없이. 이게 그 대북 송금 관련한 이야기잖아. 네. 근데 2019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2019년에 아시아 태평양 국제 대회가 열립니다. 네. 근데 이 행사에서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북한의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건넸다. 이것이 검찰이 보는 시각이야. 오케이. 됐지, 여기까지. 네,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리호남을 통해서 북한에 건네줬으니까 리호남이 이 행사에 참여했냐 안 했냐 굉장히 중요하지. 이 국제 대회. 네. 너무 중요하지. 와야 만나니까. 근데 거기에 참여한 북한 인사들의 명단이 있어. 네. 공문으로 있어. 명단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 명단을 보면 구체적이네. 구체적이야. 리호남이 없습니다. 리호남 없습니다. 자, 그리고 리호남을 당시 봤다는 사람이 지금 단 한 명도 없어요. 명단이 없어도 봤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명단에 없고요. 봤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김성태 회장만 리호남 만나서 내가 70만 달러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주장이네. 주장이지. 증거는 없고. 증거가 없어.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은 저희 1심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측 인사가 6명만 참가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었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재 기록에도 이미 6명이라고 표기돼 있죠. 그런데 한두 명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저희 역시도. 검찰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고 네. 6명만 공식적으로 참여했지만 한두 명 정도는 더 참여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비공식으로. 그렇죠.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제기하지 않았던 거죠. 이제 그런데 1심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실 이 얘기를 꺼낼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봉지욱 기자가 이거에 대한 힌트를 찾았습니다. 네. 당시 아태협이 그러니까 조선 아태이가 안부수의 아태협에게 7명의 초청을 처음에 요구합니다. 북한 측이 남한 측으로부터 2019년 6월 23일에 7명 초청을 요청했다가 다시 29일에 6명 초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태협이 필리핀 외교부에 비자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합니다. 거절을 당하고 다시 편법으로 이 편법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네네네. 왜냐하면 사실은 봉지욱 기자의 단독인데 이제 제가 봉지욱 기자의 도움으로 그걸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참 제가 착하시고 조심스럽네. 저는 언론인이 아니니까 봉지욱 거는 제가 막 갖다 써도 돼요. 네. 이게 사실은 미리 이게 터져가지고 봉지욱 기자가 이 이슈를 제기하지 못한 상황인데 네네. 일단 저는 이제 법정에서 이것을 공개하기로 했고요. 네. 예, 그래서 당시 6명이었다가 핵심이 아니고 6명 이외에 쉽게 못 들어왔다가 핵심입니다. 처음엔 거절당했죠. 자, 왜냐? 이거 중요합니다. 거절당했기 때문에. 북한과 필리핀은 수교국이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 까다롭고. 그래서 뭐 공식, 비공식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는 것 자체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편법으로 6명을 초대하는 비자 발급을 하는 어떤 문서가 있고 그 문서를 제가 봉지욱 기자로부터 받았는데 제가 아직은 오픈할 수 없고 네. 이제 그건 법정에 제출해서 밝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당시 6명이 공식 참여 자이다. 참여 명단이 6명이었다가 핵심이 아니고 거절당했었다라는 거죠. 거절당했고 어렵게 6명이 들어왔다는 거죠. 따라서 이 6명이 어렵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두 명이 다시 다른 방법으로 비공식적으로 들어온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간사님께 마이크 넘깁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검사 탄핵입니다. 그 후보군들 다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후보군들을 보면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이제 박상용 검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간사님, 네네. 자, 이 내용을 좀 들어보셨는데 문제가 또 있어 보이죠? 네, 물론입니다. 네. 그 말씀해 얘기를 물론입니다. 예 아니로만 답하지 마세요. 공감하고 계셔. 아니 이제 박상영 검사는 저희 검사 탄핵의 두 번째 그 검증 대상이 될 검사인데요. 네. 워낙 그 조작에 대한 증거와 의혹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외국에 있지만 이제 두 번째로 들어와라라고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누가 외국에 있어요? 박상영 검사가 지금 해외 연수 나가 있어요. 아, 해외 연수 나가 있어요? 예. 왜요? 느낌은 도피시킨 것 같은데 한국에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해외 연수 중이에요? 아, 몰랐네. 해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김영철 검사가 1번이 된 것도 박상영 검사는 해외에 있어서 좀 들어올 시간을 주기 위해서 2번 타자로 이제 한 건데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박상영 검사가 얼마나 조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나는 고발한다 저 책도 네. 저도 사서 읽었습니다. 와. 저는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나는 그의 겨울은 읽어서는 안 될 책입니다. 이거는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예, 제가 읽고 나서 10권을 사서 저희 보좌진들한테 꼭 읽어보셔라. 예. 그 변호인 의견서라든가 그런 서면 준비 서면으로 이렇게 잘 정리된 것인데요. 네. 한편의 그 재판을 마치 그 드라마 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좋은 책. 이거 정말 필력이 상당하십니다. 김영철 변호사님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자지 않고 읽었습니다. 네. 이쪽 책은 좀 중간에 여기 되게 전문적인 그런 게 많아서 좀 보다가 좀 잤는데 꼭 한번 일독을 권하고요. 정말 뭐랄까요, 이 수사권 갖고 어디까지 장난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끝판왕이 바로 저는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쌍방울에 대해서 민주당사 압수수색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그 변호사 20억인가요? 선임비 대납부터 시작을 수사를 했거든요. 저희가 한번 다 스크린인가요? 아무튼 이걸 다 봤지만 이거는 오히려 특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가 갖고 있었던 돈이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 것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건 아무리 봐도 김성태 씨가 주가 조작 나노스 주가 조작을 위해서 북한과 짜고친 고스톱이라는 게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거든요. 이거를 설마 이거를 엮을 수 있을까 조작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검사들이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수사권 뺐자. 이렇게 수사권 갖고 조작하고 민주당 인사, 그러니까 민주 인사를 탄압하는 이런 검사들은 필요 없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쌍방울 사건 계기가 된 아니 거죠. 진짜 우리 김승원 의원 뭔가 사건이 터지면 이거 뭐 유불리 따지지 않고 잘못된 거냐 잘된 거냐 내가 공부해가지고 판단하는 모습이 와 저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건 법정에서 다뤄진 거예요? 아니면 아직 안 다뤄진 거예요? 이 공방 관련해 가지고. 리오남 이슈는 이제 아직 안 다뤄졌어요. 안 다뤄졌어. 예. 그럼 이거를 물어봤을 때 검찰이 아니 리오남이 그러면 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입증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검찰이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아직까지는 이 사건의 핵심에 대해서는 얘기하진 않았고 네. 지금 당시 공식 참여 인원은 6명이었다라는 주장은 제기됐는데 네. 뭐 공작원이니까 비공식적으로 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 그걸로 정도. 가겠지. 네, 아마 신문을 위장해서 예, 들어왔다라고 검찰은 자꾸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가겠지.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거는 상황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 책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니죠. 이거는 최근 이슈죠. 책임도 없어요. 책이 없어요? 최근에 책 대충 쓰셨네. 아니요. 공지욱 기자한테 최근에 제가 받은 거죠. 네. 개정판을 하나 개정판.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을 많이 사야 되는 이유가 뭔지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항상 끝내왔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 사람을 쫓아내고 그런 식으로 대처해 왔는데 그럴 경우에는 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이제 현재 권력이 자기 권력을 재창출하려고 이뤄낸 친위 쿠데타고 또 그 밑바탕에는 검찰의 이제 수사 권력이 존재합니다. 이 사건 재판을 하면서 여실하게 느꼈던 게 무엇이었냐면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을 압박해서 허위 진술을 만들었던 그 검사들이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 사건을 처음 수임을 마음먹었던 그 하나의 계기는 무엇이었냐면 이화영 부지사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9년 7월 29일 10시에 경기도청에서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다라는 조서가 있습니다. 네. 19회 피의자 신문 조서인데 네. 그 시간에 이재명 지사는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있었습니다. 안 맞아. 예, 뉴스원 기사입니다. 예. 이거를 보고 무죄구나, 무죄구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던 것이 바로 박상용 검사입니다. 그런데 그 박상용 검사가 제가 공판에 들어갔더니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조작한 조서로 재판을 하는데 이것이 조작되었다라고 변호인이 주장했을 때 그 검사는 맞습니다라고 인정할까요? 아니죠. 자신의 위법, 자신의 오류를 끝까지 부인하고 덮을 겁니다. 네. 바로 여기에 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승원 의원님께서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전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하는 주체와 기소를 하는 주체를 분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공판에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기 그렇습니다. 때문이죠. 예. 그래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치하는 그 계기가 바로 이 사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권력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권력은 너무 남용돼서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죠. 이 사건은 바로 검찰이 자기 권력을 해체시키라고 스스로 증명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변호사 말씀에 제가 한 가지만 정말 기회 남고 우리 시청자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입견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죄가 있을 거라는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지금 변호사님 경험으로 말씀해 주셨듯이 그건 아니다. 얼마든지 검찰은 잘못이 없는데도 기소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소만 한 거 가지고 국민들이 범죄자로 알잖아요. 저같이 사전 구속을 시켜버리면요. 그냥 수학범 돼버려요. 수학범이야. 단순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가 사정 속닥 시켜버리면 그냥 수학 받는다니까 이거. 근데 진짜 이거는 아니 변희재 뭐 여기 싫어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댓글에. 다 떠나서 이게 사실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떠나서 이 태블릿 PC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으로 구속시키는 거는 이건 너무한 거잖아. 사실은. 징역 2년 선고. 되게 신기록입니다. 아니 다른 걸로 구속시켰으면 난 느낌이 있잖아. 느낌 있잖아. 느낌. 근데 명예훼손을 했다는 이유로 이걸로 과도하다. 아니 근데 그 책을 보면 책 내용은 정말 맞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네. 13일 드디어 우리 선수들이 선전한 올림픽이 끝납니다. 네. 바로 그 다음 날 8월 14일 그렇지.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국민 여러분의 많은 네. 관심과 또 격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네. 감춰진 진실 꼭 밝혀내겠습니다. 네. 우리 저 간사님은 네.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진실을 외면한다거나 모른 네. 척한다거나 덮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시죠? 제가 아직 정치인의 훈련은 아직 덜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판사의 기질이 좀 옳고 그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훈련돼도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